안녕하세요.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료 정리하다가 몇 가지 좀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요새 분위기가 꽤 좋죠. 이날 뜬금없이 점상 갔다 쭉 빠졌는데 9시 전에 거래하는 거 거기서 그래도 갭 띄워가지고 종가가 5.20%에 끝났으니까 이날보다 5% 수익 준 거고, 어제도 거의 7% 가까이 올랐네요. 여기 저점으로 그때 계산할 땐 6만 1천 몇백 원 부근이었는데, 여기죠. 여기 6만 3,300원이네요 대충 그 근처까지 갔다가 반등하고 있는데, 그 장기 투자 종목은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플러스 100%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때 어디서부터 음봉나무 계속 매수하라 그래서 12월까지 끌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그건 능력껏 하시는 건데 어쨌든 12월까지 끌고 간다. 장기 종목은 자금이 6개월 이상 묶이는 대신에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묶이죠. 그 대신에 수익률이 100% 이상이니까 좀 안정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금 분할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수익 나서 매도하고 떨어질 때 매수하고 잘 하셨으면 수익이 나셨을 거고, 나는 초보라서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나는 직장 다녀서 리얼로 대응할 수 없다 하신 분들은 12월까지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몇 달째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요새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3월, 그러니까 지금 4월이죠. 작년부터 해서 계엄 이후부터 해서 1, 2, 3, 4월에 지도자가 있었으면, 정상적인 운영 체제였으면 얘가 더 갔을 건데, 미국에서 국방장관 올려 그러다가 취소했고, 트럼프 대통령 되고 뭐 한미 정상회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급하죠. 지금 대통령이 없어서 실패했고, 선거가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뭐 지지율이 크게 차이 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년 내려고 10년 행보하고 10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올라가죠. 내려오는 각도는 45도고 올라가는 각도는 거의 한 6, 70도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데 올라가는 패턴이 항상 쭉 가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한번 눌리고, 그리고 다시 갔다가 한 번 더 눌리고,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눌렸다 올라가는 구간인 것이다. 어디까지 가요? 여기 고점, 눌리기 직전의 고점 얼마냐 하면 여기 89,100원 줄 한번 그어볼게요. 줄 그어놓고 크게 보면 여기
골파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지지 저항 부근하고 대충 맞죠? 눌렸다가 어디까지 눌렸어요? 여기까지 눌렸다고 치고 여기까지 눌렸다 치고 여기 저점이니까 얘는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달았으니까 여기도 한번 그어 놓고 길게 볼게요. 여기 지지 받고 다시 거기서 올리고 있다. 여기 대충 접점이 비슷하게 맞죠? 항상 지지 저항선을 그어보면 금액대를 대충 알 수가 있다.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갈까요? 직전 언덕 여기죠. 직전 언덕 여기서 쭉 이 지금 금액대에서 쭉 보면 여기가 직전 언덕이죠. 일봉상은 고점 여기지만 여기 노란색 21선 고점 타이트하게 보지 말고 좀 여유있게 잡아도 여기에요. 15만 4천원 부근 14만원대까지는 금방 간다 그랬는데 여기 21선 직전 언덕까지만 잡아도 15만 4천원 부근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7만원 구간대 샀으니까 100%죠 100% 좀 더 날 텐데 그 전에 사신 분들은 훨씬 수익이 더 있을 거고 여기를 목표로 가져갑니다. 언제? 12월까지.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대통령 선거 끝나면 대통령이 생기죠 우리가.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거예요. (6월 3일날) 6월 4일이면 대통령이 나오니까 6월 한 달, 7월 한 달, 8월 한 달, 9월 전에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9월 전에 여기까지 가면 한번 눌리고 지지 저항대에서 한번 무조건 눌립니다. 혹은 여기까지 갔다가 눌리든지 그리고 다시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음엔 여기 요 가격대에서 한 번씩 매도 해주고 눌리면 다시 매수 올라가면 매도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15만 4천원 부근까지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다. 9월 전에 대충 여기 7만원에서 100% 14만원에서 15만원 구간 여기 9월 전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12월까지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 애초에 12월 달까지 100% 수익은 나지 않을까 계획해서 계속 2월 3월 달부터 계속 음봉 나오면 분할 매수 하십시오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좀 더 긍정적이 됐어요. 부남 뭐 LNG선 빙하를 깨는 세빙선 뭐 기타 등등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면서 중국하고 극도의 대지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간다. 우리나라 정치만 좀 안정이 되면 금년의 수익은 하나옵션으로 다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꽉 잡고 갑니다. 매수 매도를 저점 그 지지저항선에서 잘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잘 하시고 나는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그냥 들고 갑니다. 100% 되면 매도하고 매도한 금액보다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또다시 100% 되면 매도하고 단순한 전략을 쓰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네이처셀 3월 말에 4월달 종목 뽑아 놓은 건데 토탈소프트는 그 다음 날 바로 슈팅 나왔고 현대힘스는 어제 나왔는데 끝이 아니에요. 4월 한 달 동안에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갈 종목들을 뽑아 놓은 거라서 3월 달에 뽑아 놓은 종목들도 몇 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다 한 번씩은 갔죠. 이것도 좀 세심하게 뽑아 놓은 건데 갑자기 탄핵 날짜 잡히고 탄핵 선고 받고 해서 대선주로 모드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거 다 수습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상 갈 만한 것들 뽑아 놓은 겁니다.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할로 슈팅 나오면 분할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처셀 굉장히 무슨 그 강한 약효 성과로 FDA 승인 받고 땅 두 번 올랐죠.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3월 24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했는데 21선 내려오면 매수한다 그랬는데 안 내려오면 기준봉 매매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수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다가 4월 4일 날 이날 4월 2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날부터 매수했어야 되는데 한번 매수하고 4월 4일 날 종가에 매수해야 되는데 대선 모드로 돌아가 가지고 신경을 못 썼어요. 아마 매수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이후로 지금 꽤 많이 올랐어요. 한 10% 이상.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줄 다 지워 볼게요. 여기서부터 올라갔죠. 상한가 한 방, 상한가 두 방. 이걸 기준봉이라고 치면 기준봉 매매 기법대로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저항대죠. 근데 그거 뚫었어요.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을 뚫었으니까 항상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매수 관점이죠.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더 가요. 여기 박스권 하단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간다. 높아지죠. 안 나온다 그랬죠. 이게 계속 늘려가지고 보면 요까지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죠. 아까 그 봉 44,000원이네. 41,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달라요. 요 오른 길이만큼 여기서부터 간다 그러면 요까지 간다. 우연찮게도 고까지가 전 고점 근처죠. 여기 봉 여기까지 가겠죠. 대충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한 4만원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를 거기다 두고 지금 매수하셔도 돼요. 아직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789 매수하신 분들은 10%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10% 이상 슈팅 나면 분할 매도 하라는 거예요. 매집해 왔으면 지금 현재 10% 이상 수익 났을 수도 있는데 얘는 많이 갈 주식이니까 하나 오션처럼 좀 길게 보자. 10년 내려오진 않았고 얘가 2001년 7월 달에 전고점을 2001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한 4, 5년 만에 돌파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도 몇 달은 걸리겠죠. 네이처셀도 중장기 종목으로 잡아놓고 매수 매도 한다.
요만큼 올랐잖아요. 5일선 올라탔는데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볼린저 상단 딱 올라타면 하염없이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일봉상에서 이거 여기 딱 떴을 때 화살표 딱 뜨고 검색에 여기 딱 되면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번, 두 번은 5거래일 안에 20, 30%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죠. 이날 종가에 검색되는 종가에 샀어도 여기까지는 못 먹어도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13이니까 한 50% 구간인데 이렇게까지 수익은 안 나도 하루 이틀 사흘날 닷새 5거래일 안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한 대충 이 정도까지는 수익이 난다면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이제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다듬어서 직장인분들이 좀 매매를 종가에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종가 검색기를 만들고 있는데 생각처럼 딱딱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종가 매수 검색기를 만들고 있는데 테스트 중이다. 여기서 딱 매집 종목이 딱 잡히면 좋겠죠. 분할 매수해서 슈팅 나오면 매도하고 분할 매도하고 약수익은 볼 수 있죠. 큰 수익은 못 봐도 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 10%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단타가 아니라 스윙. 전업으로 하시는 분 말고 짬짬이 하시는 직장인분들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검색식과 매매 방법은 지난 3, 4개월 동안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이상 알려드릴 기법이나 방법은 없고 포착되는 종목들 이제 그때그때 시초가 매수하고 수익 조금씩 낼 수 있게 종목 분석하고 하는 거 외에는 새로운 매매 관련된 방법이나 기법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신 거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새로운 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자, 그리고 아난티는 남북 경협인데 시나리오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일단 이거 하나 만드세요. 이거 눌러서 이거 두 개로 해놓고 여기다가는 정책주 새로 편입한 게 엊그저께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또 전화 와갖고 이게 올랐고 그리고 조선주도 올랐고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슈팅이 나왔죠. 한번 언급이 돼갖고 슈팅이 나면 2, 3일 계속 오르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섹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날 시초가 매수를 해볼만 하다 말씀드렸죠. 얘도 전력 고속도로 뭐 해갖고 세명전기 어저께 세명전기도 그저께 상한가 쳐서 2줄 떠가지고 시초가 매수 한번 해봤는데 4%인가 수익 냈죠. 빠르게 수익을 냈다. 같은 줄이 떴는데 얘는 상한가를 못 갔죠. 세명전기는 같은 줄이 떠도 상한가 가고 500만 주 이상 500억 이상 조건 하나 만족해서 시초가 매수했고 화살표도 많이 떴고 에어레인이 1등주라고 그랬는데 탄소 관련돼서 조건은 만족하는데 줄이 안 떠서 시초가 매수 안 했고 얘는 에코바이오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미달 그렇지만 화살표 떠서 시초가 매수 했으면 됐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시초가 매수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시초가 매수했다 그러면 왕망이죠. 여기서 시작해 갖고 내려갔다 돌파할 때 매수하니까 돌파 못했으니까 매수는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이날 만약에 이렇게 검색에 포착돼서 종가 매수 상따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거를 좀 연구 중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섹터가 나오면 관리해 준다. 그리고 어제 나온 섹터는 K문화, K컬처 뭐 이런 거죠. 중국 관련돼서 이재명이 유한 정책을 계속 써왔으니까 대통령이 혹시 된다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중국 대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 관련해서는 여행, 화장품, 피부 미용, 여행 오니까 또 호텔 관련 산업들이 들썩들썩하죠. 그리고 뭐 한류 해가지고 K-팝 관련돼서도, 그래서 어제는 중국 관련해서 영상 콘텐츠주들이 죄다 상한가 갔죠. 이 중에서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500만 주 이상, 500억 이상 되는 거, 얘는 되네요. 해서 아침에 시간에 움직임 보고 시초가 매수하는 걸 골라도 됩니다. 얘가 화살표도 제일 많이 떴네요. 거래량 800만 주, 거래대금 300억, 800만 주니까 얘도 저기죠. 얘 시초가 매수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겠네요. 뭐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섹터로 편입시켜놨고, 중국 관련 K 콘텐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국과 무역을 긴밀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풀려서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직 아니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정책이 미국하고도 잘해야 되겠지만 중국하고도 잘해야 돼서 그런 기조를 조금씩 만들어 갈 건데, 그런 가정을 둔다면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주식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상 콘텐츠 관련하고 이거예요. 의료기기, 미용 의료 관련된, AI 관련된. 그래서 레이저 옵텍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레이저 옵텍, 클래시스, 비올, 파마리서치 이런 애들이 대표 주자예요. 그래서 뽑아놓은 거니까 이거를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레이저 옵텍은 그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계속 한번 슈팅 나오면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슈팅 나오고,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슈팅 나오고,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슈팅 나오고,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슈팅 나오고, 계속 그러죠. 그러다 이번에 한번 무너졌는데 다시 21선 위로 올렸잖아요. 얘가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간다. 중국 관련돼서 뭐 뉴스 보니까 한한령 해제해서 시진핑인지 뭐 무슨 핑인지 중국 그 뭐죠, 그 한한령 해제하러 한국 방문 계획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5월 달에 있대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6월 달에 선출되니까 5월 달에 굳이 올까요? 6월에 오겠죠. 그러면 다음 달부터 굉장히 또 움직이겠죠, 얘네들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가면서 미리 매집을 해 놓는다. 얘는 차트가 좀 별로네요. 이거 왜 이러지? 얘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21선 터치하면 관심, 슈팅 나오면 매도, 내려오면
21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 뭐 그런 기법인데, 요새 힘 있는 것들은 그냥 꿍꿍 해갖고 21선 안 내려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 타고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일 때 분할로 매수해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길어봐야 5월까지니까 한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 미리미리 분할 매수한다. 여기 관련된 것들은 그 방법으로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맥주 있잖아요. 정책주 말고 인맥주. 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인맥주들은 다 버릴까 봐요. 어차피 뭐 이건 안 할 것 같은데 지워버리고, 이재명 인맥주하고 중국 관련 것만 따로 모아놓을까 봐요. 5월달에 할 거니까. 별도의 섹터로 중국 관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중국에다 수출 많이 해야 되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있고 여행도 있고 숙박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많은데, 영상, 영화, 케이팝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하고 미용, 기자재, 의료, 단순 미용이 아니라 의료, 미용 의료, 여기다 저 써놓으세요. 미용 의료기기, 의료가 들어가야 돼요. 관련된 것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대표로. 그리고 이후에 뭐 여행사, 호텔, 그리고 그 뭐죠? PX가 아니고 면세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들이, 종목들이 오르지 않을까. 중국에서 한번 우리나라 오면 상상도 못할 만큼 쇼핑을 해가니까, 유아용품, 화장품, 기타 등등. 그러니까 되게 커요. 섹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종목으로 1등주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요 정도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치우고,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당일날 계속 봐야 될 것들 모아놓은 거고, 시초가 하면 또 여기다 넣고 모아놓은 거고, 여기는 정책주. 지금 정책주들이 전부 투자주의, 투자 경고, 단일가 거래 뭐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눌림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끝나는 날 기점으로 해서 다시 수직 나올 거니까 저점일 때 분할 매수합니다. 항상 1, 2등주, 코나하이, 유라클 뭐 이런 것들, 오픈롤, 폴렌티넷. 개인적으로 얘를 밀어요. 저는 폴렌티넷 얘를 좀 많이 샀는데, 그냥 제 생각에 1등주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픈롤이나 언티드랩 1등주였는데 저점 눌림 줄 때 얘를 좀 가져간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1등주라고 생각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얘를 좀 많이 샀다. 그리고 뭐지? 뭐를 하나 했는데, 정책주는 이렇게 하고,
인맥주, 이재명 인맥주는 이렇게 하고 중국 관련 여기 써놔야겠구나. 잊어버리니까 써놔야 돼요. 중국 관련. 중국 관련은 선거가 끝나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핍니다. 선거가 끝나도 중국 관련되는 종목들은 계속 중국하고 접촉하면서 뭔가 협정을 맺을 거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것이다. 2025년 6월 하반기에는 미국 관련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방산 그리고 조선. 나머지는 막 관세 올린다니까 대미 수출은 지지부진할 거고, 중국 관련은 점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6월 이후에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시간 날 때마다 여유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아 놓는다. 슈팅 나온 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슈팅 나오지 않은 것들은 사서 모아 놓는다. 아, 솔트룩스 이재명 AI 관련주 중에서 또 나름 원픽으로 뽑은 게 솔트룩스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AI 관련주에서 실적도 좋고 부채도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관련주 아니더라도 길게 잡고 가시면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죠? 더 이상 없죠? 그리고 아침에 검색기에 뜨면 제가 동영상 아침에 어제 그 니얼로 올린 거, 단타 올린 거 보니까 옹크로스가 얘가 검색기에 떴더라고요. 여기 어디 보니까 떴더라고요. 11%대인가? 그렇게 떴던데.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분봉에서 이렇게 돼 있던데. 검색기에 뜨면, 종목이 뜨면 별이 135 검색기도 마찬가지고 3번 눌림 매매할 때 참고하라고 만들어 놓은 검색기인데 눌림을 하셔도 돼요. 뜨면 3% 이상 10만 주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 2분의 1선 긋고 매수해서 3% 5% 빠른 수익 낸다. 근데 이런 게 있으면 3% 5%보다 5% 7% 뭐 혹은 5% 10%까지 분할로 좀 끌고 가 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이게 뜨면 좀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 3분 눌림은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올랐다 바로 빠질 수도 있어서 3%에서 바로, 혹은 여기서 매수됐으면 매매 기법 아시죠? 중심선에서 매수되고 못 사면 말고 기다린다. 초보분들은 항상 여기서 못 사면 말고 안 내려오면 말고. 근데 좀 하신 분들은 얘가 돌파해가지고 여기서든 내려오지 않고 돌파하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쫓아가서 약수익 낸다. 초보분들은 2분의 1선 긋고 여기서 매수 걸어놓고 매수되면 여기서 판다. 빠른 매도, 분할 매도,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기본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잘 모르면. 근데 좀 연습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못 사게 되면 이 기준봉에 여기 종가를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 그리고 의미 있는 선을 터치할 때 분할 매도. 자꾸 하시다 보면 는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종목이 뜨면 이게 있으면 2분의 1선 상관없이 바로 매수해서 어떻게 한다? 수익 비율을 3% 5%가 아니라 5% 뭐 7%, 5% 10% 조금 늘려서 생각해보고 분할 매도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기는 없나?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규칙대로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이 뜨면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클릭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괜찮겠는데 끝 수익이 날 때까지 좀 끌고 가 본다. 여기서 2분의 1 매수됐고 손절 라인 아직 안 갔으니까 기다려 본다. 슈팅 나오면 5% 구간이네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분할로 매도하고 좀 기다려 본다. 더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방법 중에 매매 방법 중에 상한가 갈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 약수익 내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상향해서 기다려 본다. 이런 게 있으면 올라가니까 쭉 빠졌죠. 여기선. 그리고 항상 섹터 확인하고 일봉도 확인하고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더라. 아셨죠? 모든 걸 확인하고 매수 들어간다. 빠르게. 그동안 공부하셨던 매매 기법을 다 적용해서 체크사항을 다 체크하고 완벽히 확인이 되면 빠르게 매수 매도가 들어간다. 쉽지 않지만 계속 연습합니다. 자, 새로운 섹터 이것도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섹터들이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뉴스 잘 챙겨 보시고요.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뭐 해요? 500만 주 이상 500억 이상 거래량이랑 확인해서 조건에 맞으면 지금 정배열이죠. 21선 61선이니까 이것도 맞고 요새 핫한 거 웹툰이네요. 괜찮네. 줄도 뜨고 화살표가 2개밖에 안 떴지만 어쨌든 줄도 뜨고 하니까 일단 후보 무슨 후보? 시초가 할 후보 뽑아놓고 미스터 블루도 줄 떴네. 거래량 확인해서 800만 주 이상 500억 이상이 안 되네. 그래도 거래량은 맞으니까 500만 주. 그래서 후보 놓고 후보로 뽑힌 애들을 다 비교해서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랑 섹타랑 이거는 음봉이잖아요. 음봉이 아니라 역배열. 역배열은 마이너스 1점이니까 그래서 토탈로 제일 점수 높은 거를 선정해서 시초가 매수를 한다. 아셨죠? 얘도 1100만 주고 390억 정배열. 근데 줄이 안 떴네. 화살표 안 떴는데 그러면 Y랩보다는 점수가 좀 낮겠죠. 뭐 그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셔가지고 얘는 역배열이긴 하지만 800만 주 300억 뭐 거래량은 뭐 그저 그렇지만 화살표가 둘, 셋, 네 개나 떴네. 그럼 점수 부여해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합니다. 얘도 역배열이고 거래량 거래대금 흰줄 떴네. 아셨죠?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 점수 높은 종목을 아침에 시초가 매수 대상으로 잡고 시초가 매수는 어떻게 한다? 이걸 만약에 시초가라고 한다면 시작해서 떨어지면 다시 이 시초가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 3분 기다려요. 장중에 돌파했지만 떨어졌잖아요. 3분 기다렸다가 3분 딱 기다렸더니 돌파했어. 여기야. 그러면 이때 매수 들어간다. 그리고 믿고 기다린다. 3% 5% 수익 날 때까지. 얘는 좀 많이 안 좋네요. 얘는 오늘 상한가 나온 거라서 그렇고 어제 상한가 나온 거를 예를 든다면 뭐였지? 아침에 매수한 게 뭐였죠? 세명전기 한번 볼게요.
아침에 동영상 찍었는데 시작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막 했죠. 내려갔다가 저점일 때 샀어요. 저는 내려갈 때 얘가 힘이 있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 봉 끝나고 여기서 시작했겠죠. 시가 내려갔다가 올릴 때 여기 돌파할 때 매수. 그러면 여기가 5% 구간이고 여기까지 갔으니까 9%니까 빠르게 3% 수익 냈을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내려갈 때 올라갈 거 알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여기서 바로 매수해서 4%인가 수익 내고 팔았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다 매매 방법에 연습 삼아서 한번 체크를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억) 이상 500만 주 이상. 500억은 넘는데 500만 주는 안 되네요. 단가가 비싸니까 금액은 되는데 역배열이다. 역배열이다. 거래량이 여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네요.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된다.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으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많이 안 터졌으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현대 힘스, 조선기자재. 힘스 우리 그 4월 종목. 얘도 4월 종목인데 우리가 3월 31일인가 월요일인가 뭐 이날 언제 말씀을 드려서 4월 종목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했다면 하나, 둘, 셋, 넷, 5번 여기까지 매수하고 그럼 평단이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2주 기다린다. 5번 매수하고 2주 기다린다. 여기까지 매수하고 2주 기다린다 했으면 일주일 만에 대략 한 20% 이상은 수익이 났겠네요. 여기서부터 매수했어도 여기까지 평단이 한 이쯤 되지 않을까요? 30% 수익 났을 수도 있고. 슈팅 나왔으니까 21선까지 다시 내려오겠죠. 3음봉 나오고 내려오든지 4음봉 나오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길게 한번 음봉 나오고 내려오든지. 그러면 2060 매매법으로는 2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기준봉 매매법으로는 중심선 거놓고 혹은 상단에서 고가놀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중심선 매매를 할지 고가놀이를 할지, 아니면 206번 기법으로 21선까지 기다릴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로 봐서 내려올 확률이 좀 있죠. 거래량이나 이런 걸로 봐도. 그런 걸 다 머릿속으로 예측해서 상황을 보고 매매 방법을 정하고 분할 매수 다시 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탈 소프트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날인가 31일 날 얘기하고 종가에 매수 한 번 샀어요. 저도 샀어요. 매수 샀는데 그 다음날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는 못 팔았지만 올라가는 도중에 매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슈팅이 나오면 매도, 21선까지 내려온다 매수, 올리면 매도, 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죠. 500억 이상 500만 주 이상이 안 되니까 기준봉 매매하기는 좀 그렇고. 잠시만요. 자, 친구가 전화 왔네요. 주말인데 비도 오는데 낚시 언제 가냐 그러네요. 비 오는데 낚시 못 가죠. 자, 얘도 이렇게 한 번 매수하고 말았던 종목인데, 만약에 4월 지금 아직
다 안 갔으니까 4월달 안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대선 종목들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얘도 21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3운봉 내려왔으니까 3운봉이니까 3운봉 다음에 또 3양봉이죠. 근데 21선 여기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본다. 이 근처 어디 오면 매수하면 얘도 분명히 다시 한번 갈 것이다. 나머지 종목도 한번 볼까요? 신세계 IC 내려오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21선을 돌파하면 매수 관점, 슈팅이 나오면 매도. 왜? 다시 21선까지 내려오니까 그런 위치에 와 있죠.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럼 매도, 다시 내려오면 매수. 그럼 21선이 이렇게 하방이다가 수평으로 방향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승으로 돌면 2주 안에 2060 골드가 나오고, 골드를 시점으로 하루 이틀 5거래일 안에 상한가 나온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분할로 매집해서 기다린다 2주. 만약에 4월달에 이 종목을 신경 써서 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선 관련주 해야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던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21선 돌파, 매수 관점. 어저께 매수했어야 되네요. 왜? 슈팅이 나올 거니까. 슈팅이 나오면 기다린다. 다시 매도하고 기다린다. 21선까지 내려오니까. 근데 얘는 폭이 짧으니까 조만간 2060 골드 나오겠죠. 골드 나오면 5일선 타고 쭉 올라가든지 볼린저 상단 타면 쭉 올라가든지 뭐 그러겠죠. 얘는 무슨 섹터죠? 풍력에너지니까 그거네요. 친환경 관련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네요. 얘도 정책주 중에 신재생 관련돼 갖고 있고, 또 풍력 그런 것도 있겠죠. 친환경 이런 거 있으니까. 자,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그냥 지켜만 보시고, 혹시 한두 번이라도 매수했던 그 물량이 있으면 슈팅 나오면 매도합니다. 4월달 5월 초순까지는 대선 관련주 한다. 여기서 이제 경고주의 다 풀리면 다시 날아갈 애들이에요. 1등 2등주 한 번은 더 날아갈 것이다. 지금 이럴 때 분할로 매집해 놓는다. 정책주들, 인맥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닌데 윤석열처럼 중국을 무시하고 막 적대시하면 얘는 다 버려야 되고, 중국 친환경이래. 중국과 어떤 긍정적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갈 것이다. 특히 레이저 업텍 신경 쓰십시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겁니다. 매매 기법, 아침 시초가 매수할 때 어떻게 종목 선택하고 골라야 되는지, 500만 주 이상, 500억 이상, 기타 신호들, 정배열, 역배열, 하늘의 빛, 화살표 점수 다 줘서 제일 높은 것들 선정해서 시초가 매수하고, 아침에 장전에 시간에 거래해서 갭이 되도록이면 10% 이하, 10% 이상 뜬 것들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개 골라놨던 종목 중에서 갭이 10% 이상 뜨지 않은 것들을 또 한다. 갭이 너무 높이 뜨면 올라가기보다는 갭이 뜬 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난 사람들이 막 팔면 그 힘으로 또 떨어져요. 정말 힘이 세면 떨어지다 아래꼬리 달고 다시 시초가 돌파해서 날아가긴 하는데, 안전하게 그것도 신경 쓰시고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 클릭을 해서 분봉해서 눌림목 매수를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하늘의 빛이 떠 있고 그러면
확률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는 사서 좀 기다려 본다. 의미 있는 슈팅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3% 5%보다는 5% 7%로 좀 상향해서 본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눌림목도 가능하니까 눌림목도 2분의 1 선거서 한다. 아셨죠? 4월 한 달 등락폭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큰 종목들이에요. 대선 관련주들은 잘못 잡으면 맘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해서 혹시 잘못 잡았더라도 한 번은 가니까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렸다 저점일 때 물 살짝 타가지고 빠져나온다. 물은 언제 탄다?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주식은요.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이거 지금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푹푹 내려가야 되는데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각도 완만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조정 끝나면. 근데 만약에 내려가는 주식이 있으면 언제 한번 마지막 물 타냐? 이때 내려갔으니까 물 타요. 또 내려가잖아요. 이때는 올랐으니까 물 타요. 또 내려가잖아요. 거래량이 양봉이고 이게 양봉이고 거래량이 좀 전일 거래량보다 많은 날,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물 타서 슝 간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볼 건 떨어졌을 때 어떤 지지선이 그 밑에 아래 꼬리 달고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양봉이고 0.1%라도 양봉으로 끝나면 올라가겠구나. 거의 바닥을 다 다졌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종목 검색하다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매매법이랑 차트 보는 방법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뭐 또 생각이 나면 알려드릴 텐데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 계신 초보 선생님들은 반복해서 영상 청취하셔서 다 자기 걸로 만드시고요. 조금 숙달되고 이제 전문적인 어떤 부분으로 잘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공부 삼아서 한 번씩 더 보고 완벽히 눌림목 매매, 기준목 매매, 단타 매매, 검색계를 이용한 빠른 단타, 이평선을 이용한 스윙 나름대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끝.